사연은요. 내가 그 트위터랑 인스타에 엔터 관련된 질문들 이제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들을 쭉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엔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거, 이 젤리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엔터에서 궁금하다. 한번 궁금증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이제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엔터별로 이제 다 상황과 그런 것들이 뭐 다르니까 경험으로 이제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점, 제가 하는 답변과 제가 뭐 맡았던 여러 아티스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티스트들을 지켜주세요. 악명 높은 엔터에서 그래도 오래 일하셨는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게 궁금해요. 야근 플러스 워라밸 궁금해요. 이거를 뭐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업계에 대한 애정과 흥미, 그 다음에 열정, 요거 세 개로 버티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엔터 업계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업계 자체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업무 강도가 되게 세도 워라밸이 되게 안 지켜져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애정, 자발적인 애정을 갖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그러기도 했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입사 자체를 쪽에 그냥 애정을 원래부터 이제 갖고, 이 꿈을 갖고 입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어지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비자발적으로도 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화이팅 하세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 엔터 취준에 관해서. 엔터 취업하기 이제 좀 힘든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 업계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진짜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를 좀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봐왔던 걸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다들 어느 정도 짐작은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뭐 포트폴리오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력, 그리고 인맥. 왜냐면 서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쓰는 걸 기피하는 기조가 있다고 전 느꼈다 보니까, 뭐 사람 필요한데 이쪽 일 해본 사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채용이 되는 경우도 많고, 추천자로. 그래서 무조건 엔터 쪽에서 그러니까 작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포트폴리오 만들고 관련 업계 경력을 쌓는 걸 전 제일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첫 회사로 엔터는 어떨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엔터에 발들일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터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트렌디하고 되게 변동이 잦은 그런 업계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분명히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탄한 회사의 비율이 다른 업계보다 현저히 그럴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명이 그렇게 다른 회사들이나 다른 업계들에 비해서 그렇게 긴 것 같지 않다. 정말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엔터는 진짜 한 3달만 버텨도 오래 버텼네 소리가 나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로. 저도 되게 힘들었고, 진짜 저 맨날 울면서 다녔어요. 회사 진짜 처음에 신입 때. 물론 모든 업계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엔터는 굉장히 빡센 곳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이제 겪을 거면 빨리 겪는 게 좋죠. 여기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 뭐 엔터 업계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뭐 최대 며칠 밤을 샜나요? 엔터 업계에서 요구하는 체력 수준 이런 거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체력은 사실 좀 현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냐 안 다니는 부서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뮤비 촬영 현장을 따라갔어요. 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 12시간 있겠죠. 회사 와서 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몇 시간 더 하고 하고 퇴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내가 그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입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며칠 밤을 샜냐, 요거는 전 최장은 2박 3일이었어요. 진짜 집 안 가고 그냥 그 편집실 한 공간에서 있었을 때.
그 1평도 안 되는 편집실이었거든요. 잘 때 어떻게 자냐면 내 사무실 책상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위에 이렇게 담요 깔고 거기서 이렇게 쪽잠 자고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2-3시간 자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회사에 뭐 수면실이 있는데 왜 거기서 자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잠들면 거기서 너무 편하게 잠들면 일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또 그 시간이나 뭐 업로드 기한 이런 거에도 이제 또 되게 예민한 업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 사실 나는 제일 힘들었다는 게 방금 이제 말한 것처럼 체력도 되게 이제 힘들었지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심리적인 그런 어떤 엔터업계 그 특유의 그 심리적인 그런 시련들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런 보고 듣고 겪는 문제들 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면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업계라서 그래요. 그리고 서로 경계를 많이 해서 서로 경계심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좀 진짜 톡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력적인 대상을 위해서 모인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심리전과 정치와 미묘한 인간관계의 그런 기류와 플러스 일반 회사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다 합친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터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예를 들어줄게요. 나는 회사에서 굉장히 나도 모르는 기싸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당해봤어요. 진짜로. 나도 모르는 기싸움, 나도 모르는 음해, 나도 모르는 스캔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현장에서 이제 숨만 쉬고 왔어요.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왔는데 이제 갑자기 상사한테 너 누구누구 씨랑 사귀면 안 돼?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경고성 연락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 업무차 매니저랑 이제 업무 얘기 한두 마디 이제 나누고 왔는데 갑자기 또 누구 매니저랑 사겨?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돈다던가. 정말 그런 되게 유치한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정말 유치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근데 사실 미안하긴 근데 사실은 거 어떡해. 아무튼 그런 굉장히 유치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게, 나는 정말 엔터가 약간 되게 옛날 조선시대 궁궐 속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조선시대 그 대궐에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 엔터가 이제 작성이 잘 맞으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비하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엔터업계와 엔터업계인들을 응원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약간 좀 재밌는 질문. 스텝이랑 연예인이랑 사귀는 거 흔한지 궁금해요.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솔직히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스텝이랑 연예인이랑 사귀는 경우 있죠. 당연히 있죠. 배우 보고 듣는 경우도 있고. 다른 많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다. 사실 그런 어떤 스텝과 연예인과의 뭔가 그런 것들은 소형 기획사일수록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 확실히 뭔가 아티스트 활동을 하면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스텝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 왕왕 있지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소형 기획사일수록 많다. 그리고 약간 좀 아티스트로서 궁금할 수 있는 질문. 연예계 준비하고 있는데 18살 많이 늦었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그 연습생 시작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진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지망생들 숫자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고, 이 18살이란 게 아예 가능성이 없는 나이도 아니고 아예 있는 나이도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뭘 하기에 많이 늦었냐 이르냐 이런 관점으로 좀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시라, 다 도전해보시라, 다 문을 두드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일이란 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엔터 사람들도 굉장히 그 말을 되게 잘 알아요. 진짜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요 말. 왜냐면 정말
얘는 진짜 안 뜰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빵 뜨는 경우도 있고, 얘는 진짜 뜨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데뷔도 못하던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항상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기회를 잡아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근하면 택시비 몇부터 줬나요? 집에 갈 수는 있어. 아이돌이 앞에서 컨텐츠 찍느라 웃긴 드립 치고 있으면 언니도 웃겼던 적이 있나요? 요거에 굉장히 이제 이 질문 받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보통 연예인들 보면 이제 라이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 그냥 즉흥적으로 아티스트가 그냥 혼자 키는 라이브도 있지만 또 뭐 좀 이렇게 좀 각 잡고 하는 라이브들 있죠. 기획 라이브. 이제 그런 경우는 스태프들이 앞에 있는 경우가 이제 좀 많죠. 대부분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뭔가 그런 순간순간 뭔가 재밌는 모먼트들이 나왔다면 뭐 되게 어떤 친구가 웃긴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채팅창에 키키키키를 쓰는 것보다 훨씬 한 2배는 앞에서 구르고 있다. 떼굴떼굴. 저도 거기 현장에서 막 라이브에서 뭐 재밌는 모먼트 나오면 앞에서 막 깨르르르르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가 하는 말이라 더 재밌게 느껴져서. 그리고 2번째, 그렇게 앞에서 리액션을 보여주는 게 아티스트가 라이브를 하는데 더 도움이 돼서.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2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연예인들 우쭈쭈 해주는 요런 이유, 약간 요런 맥락이랑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줘야 아티스트가 라이브가 더 재밌게 느끼고 이게 기가 좀 펴지고 그래서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티스트는 그 카메라 앞에서 끼를 발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스텝이 그러고 있으면 아티스트가 이게 텐션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아티스트 더 잘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약간 요런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너무 멋있네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해주고 뭐 잘 웃고 라이브 하고 있으면 손가락 이러고 있어요. 그 하트수 올리려고. 그 하트수 보고 기분 좋아져서 라이브 잘하라고. 그래서 라이브를 되게 재밌게 잘 끝내고 뭐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 저도 기분 되게 좋아요. 뿌듯하고. 그리고 그 대본 혹시 그거 라이브 할 때 대본 써주느냐고, 그 라이브 할 때 그 대본 어느 정도 준비하냐는 그 질문도 있었는데 먼저 대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연차가 적은 아티스트일수록 처음엔 상세히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해야 되는 말.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이제 쓰냐면 뭐 라이브 시작 초반 이렇게 쓰고 옆에 뭐 누가 처음에 인사하고 뭐 어떤 식으로 뭐 근황 토크 뭐 최근에 진행한 팬미팅 얘기, 최근에 뭐 공개된 앨범에 관한 짧은 스포, 뭐 마무리에는 뭐 어떤 멘트 하고 뭐 공식 멘트 하고 그 다음에 캡처 타임 갖고 이런 거를 처음에는 되게 상세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되게 중구난방해질 수가 있거든요. 되게 좀 가끔 라이브 같은 거 보면 되게 정신없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구성이 없으면 정신없는 라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결국 책임은 직원이 지게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 일하면서 마음 힘들거나 실망한 적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 밖에 내기 민감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어떤 아이돌 사실 덕질을 하다 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보기는 했죠. 아티스트가 좋아서, 특정 아티스트가 좋아서 만나고 싶고 그런 어떤 팬의 마음이 남아있어서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 입사를 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실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정말 이 아티스트를 위해 정말 이 한 몸 불살라서 일하고 이 아티스트의 발전에 일조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는 괜찮거든요. 이 아티스트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친밀한 관계도 마저 맺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버텨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될 수는 있어요, 진짜로. 하지만 일적으로 얽힌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보다 제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실망의 이유가 그 아티스트가 별로여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를 일적으로 대하면
그 관계라는 게 업무 이상의 관계로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기보다 직장 상사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어떤 그런 심리적 제약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입사를 하거나 뭐 이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건 좀 비추한다. 엔터 업계에서 일하면서 재밌었던 일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약간 요건 TMI인데 요건 실수담이기도 하진 여러분도 아시죠? 예전에 트위터에서 좀 돌았던데 저의 그 라이브 실수짤. 그 라이브를 하고 나서 그 회사 메신저 있죠? 거기다 이제 사죄 죄송합니다.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때 당시도 좀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버튼 표시를 상하 반전은 하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TMI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하이브에 있잖아. 그 앞면으로 이렇게 그 얼굴 인식 그걸로 보안 카메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인식이 안 될 때도 팁이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면 잘 인식을 못하고 약간 좀 귀여운 척을 하면 잘 열려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더 잘 열린다. 예전에 어떤 솔로 아티스트 공연 따라갔다가 이렇게 저 요맨 거잖아요. 그냥 보세요. 솔로 아티스트 콘서트였는데 그 안무 중에 그 단체로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대 밑에 가지고 막 약간 신도처럼 막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리허설 때 현장에 안 가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바로 현장만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무대 바로 밑에서 프론트 딱 정면에서 그걸 찍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댄서들이 나를 에워싸고 같이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앞에서 같이 공연했어. 그리고 다음 질문. 아이돌 관련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생각보다 힘들었던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대상이 인간이 될 때 오는 그 어려움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엔터 쪽은 유행에 민감할 것 같은데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밈이나 유행 등을 확인하셨나요? 저는 지금 트위터 하나뿐이라서 여쭤봅니다.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SNS 진짜 못했어요. 뭐 인스타도 잘 몰랐고 트위터 이런 거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뭔지도 잘 모르고. 모니터링이 여러분 업무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SNS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이제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밈이나 유행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을 많이 향유하다 보면 이런 이제 그런 감각을 좀 겟할 수 있다. 여러분 SNS 덕질 계정 있으시잖아요. 주로 트위터. 아티스트나 엔터 직원들이 여러분의 비계, 덕질계 모르실 것 같죠? 여러분 서방이 소용없는 이유. 내가 엔터 직원들이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비계나 뭐 주어 없이 얘기하거나 뭐 서방을 한다던가 그런 거 못 찾을 것 같죠? 다 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엔터 직원들이 그냥 대놓고 뭐 검색을 뭐 누구 이렇게 쳐서 검색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냐. 일반 커뮤니티는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팬 계정이잖아요. 팬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직원이. 팬 계정을 하나 파서 그 사람 팬인 척 트위터 활동을 해서 다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흠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 없이 쓰거나 서방을 하던가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다.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다 본다. 비계라고 해서 안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모니터링을 한답니다, 직원들은. 여러분 주어를 안 쓴다고 안 보지 않아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콘텐츠가 공개된 후 특별히 주목하는 팬 피드백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있죠. 저도 계속 기억하고 싶다 이런 피드백 있으면 저도 캡처해서 다 보관해놔요. 그런 거를 이렇게 모아둬요. 힘들 때 뭐 그거 보면서 힘 얻기도 하고. 팬 피드백이 사실 되게 무섭기도 하지만 되게 힘날 때도 많거든요. 은근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댓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누구 월급 더 줘라 이런 거. 엔터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력을 조사하나요? 네. 요거 조사합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을 뿐이에요. 래퍼 체크 같은 것도 물론 하거니와 그 사람이 이제 누구 팬클럽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검색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마지막 질문. 제일 즐겁게 일했던 콘텐츠.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팬분들 두 분 다 이제 만족을 하시는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제일 보람차고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요런 게 이제 제가 그 콘텐츠 진짜 재밌었지, 요렇게 이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보람이 엔터에서 일하는,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으니까 뭐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엔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팬들만큼 아티스트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많은 열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엔터 쪽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뭐 종사자거나 누군가의 어떤 팬분들, 그리고 엔터계의 발전을 위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모두를 정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뭐 전부 다 이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여태까지 같이 일을 했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특정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도 저라고 또 뭐 회사 생활을 마냥 잘했냐 그것도 아니고, 좀 뺀질거리고 욕도 되게 많이 먹고 다 그랬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엔터에 관한 궁금증이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뭐 트위터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어디서나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재밌고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